생활기록부 도우미 사용 방법 안내드리겠습니다. 먼저 인터넷에 다음과 같은 주소를 검색합니다. 네, 이렇게 주소를 직접 치고 들어갈 수도 있지만 초원중학교 사이트에 맨 끝에 보면 생활기록부 도우미라고 있습니다. 네, 이 탭에 들어가서 링크를 타고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생활기록부 도우미는 크게 생활기록부 문구를 생성해주는 기능과 생활기록부 문구를 검토해주는 기능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문구 생성부터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문구를 생성할 수 있는 탭은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그다음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동아리 특기사항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이랑 동아리 특기사항은 사용 방법이 거의 비슷해서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을 보겠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양식 다운로드라고 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양식을 클릭하면 구글 스프레드시트로 넘어가는데요. 별다른 양식은 아니고 성명과 학번을 적을 수 있는 시트가 나옵니다. 파일 클릭하고 다운로드해서 확장자를 엑셀로 선택을 하거나 아니면 CSV 파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저는 엑셀 파일로 다운을 받겠습니다. 엑셀 파일을 다운받아서 실행시키면 아까 본 것처럼 성명과 학번을 적을 수 있는 시트가 나옵니다. 여기에다가 담당하고 계시는 학급의 학생들의 성명과 학번을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파일 선택이 있죠. 네, 이 파일 선택을 눌러서 아까 학번이랑 성명을 적어놨던 파일을 업로드합니다. 업로드를 하고 그 옆에 바로 옆에 있는 업로드 버튼을 클릭합니다. 모든 진행 상황은 오른쪽 하단에 진행 문구가 나옵니다. 그 진행 문구에 맞춰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작성한 성명이랑 그 다음에 학번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네, 그 다음에 학생 수가 5명이다 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엑셀 파일을 활용해도 되지만 수동으로 작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최대 40명까지 작업을 할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10명을 입력을 한다고 한다면 10명 체크해 놓고 여기 일일이 다 입력을 하면 되겠죠. 근데 그게 더 힘들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엑셀 파일 작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업로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학생들의 이제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을 어, 인공지능에게 만들어 달라고 해야 되는데요. 만들어 달라고 할 때에는 간단하게 키워드 정도를 입력하면 원하는 방향에 맞게끔 인공지능이 문구를 생성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 1, 학생 1은 창의성이 뛰어나다라고 적어보고요. 그 다음에 학생 2는 소심하다. 그 다음에 학생 3은 학급 반장, 학급 회장이고 리더십이 강하다. 이렇게 적어보도록 할게요.
나머지 두 학생은 비워놓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비워놓으면 문구가 생성이 안 되지만 한 학생이라도 이렇게 특성 메모를 적어 놓으면 나머지 학생은 랜덤으로 인공지능이 알아서 문구를 작성해 줍니다. 길이를 설정할 수 있는데요. 시간 관계상 저는 짧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비교를 위해서 마지막 학생은 보통 길이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동 특성 문구 생성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렇게 밑에 문구를 생성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학생 1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창의성이 뛰어나다라는 문구를 이렇게 늘려서 작성해 줬고요. 두 번째 학생은 소심하다라고 하는 좀 부정적일 수 있는 말을 그래도 긍정적으로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학생은 학급 회장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리더십이 뛰어나다라는 말이 드러났죠. 학생 4, 학생 5는 아무것도 적지 않았는데 길이만 다르게 해줬는데 이렇게 길이를 비교해 가면서 작성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작성된 문구는 CSV 파일로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 세특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방법으로 문구를 생성할 수 있는데요. 먼저 간단한 방법이랑 그리고 성취 기준을 활용한 방법 이렇게 두 가지를 안내 드리겠습니다. 나이스에서 학생 색특 관련된 명렬표를 다운받으면 다음과 같은 양식으로 다운로드가 될 겁니다. 학년도, 학기, 학년, 반번호, 그리고 학생 개인 번호, 성명, 과목명,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이 형식으로 다운이 받아질 텐데요. 나머지 이 부분들을 채워주시고 꼭 필수적으로 채워야 되는 부분은 성명, 과목명,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학반 번호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개는 반드시 채워주시되 학년도, 학기, 학년, 그리고 학생 개인 번호는 굳이 채우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나이스에서 다운받으면 여기 있는 모든 칸이 다 채워질 거니까 그거는 고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노란 색깔로 표시한 이 세 개는 반드시 채워야 됩니다. 만약에 나이스에서 명렬표를 다운받지 않고 바로 사용하고 싶다면 과목 획득 관련된 양식을 올려놨습니다. 네, 이거를 다운받아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성명, 학번, 과목명 이거는 반드시 들어가게끔 작성해 주시고 파일 선택을 눌러서 업로드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파일 선택 클릭하고 과목 획득 예시 관련된 파일을 업로드 하겠습니다. 네, 업로드가 완료됐죠? 그래서 아까 집어넣었던 대로 이렇게 이름, 학번, 과목명이 업로드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과목 일괄 입력이라고 해서 제가 엑셀 파일에 과목을 과학으로 지금 다 바꿔놨기 때문에 바로 과학으로 업로드가 됐지만 중간에 과목을 바꾸고 싶으시다 하시면 과목 일괄 입력 창을 활용하셔서 한 번에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바꾸시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학생 개별로 특성들을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요. 자세하게 작성하실 필요는 없고요. 키워드 중심으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학생 1은 창의성이라고 치고요. 그 다음에 학생 2는 관찰을 잘함이라고 하고 학생 3은 안전한 실험을 안전한 실험이라고만 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 4랑 학생 5는 빈칸으로 두었을 때 어떻게 나오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학생들을 다 빈칸으로 두면 세특 문구가 생성되지 않습니다. 한 학생이라도 문구를 이렇게 작성해 놔야지 세특 문구를 다른 학생들은 비워놨을 때도 네, 랜덤으로 작성이 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문구 길이를 정할 수 있는데요. 지금 테스트하는 거기 때문에 짧게 다 바꾸고 그리고 세특 문구를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래에 보면 세특 문구가 만들어진 걸 볼 수 있죠. 첫 번째 학생은 창의성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으로 이렇게 문구가 작성이 됐고요. 두 번째 학생 같은 경우에는 네, 관찰력이 뛰어나다 라는 말이 들어가게끔 작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학생은 실험 안전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으로 작성이 되었고요. 그 다음 네 번째 학생과 다섯 번째 학생은 랜덤으로 작성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에 대해서 정확하게 작성해 주시려면 키워드 중심으로 작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CSV 파일로도 다운받을 수 있으니까 다운받으셔서 바로 나이스에 업로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방법입니다. 성취 기준으로 작성하는 방법인데요. 지금 다시 한번 학생들의 명렬표를 다시 업로드해서 초기화를 일단 하겠습니다. 네, 초기화를 하고요. 학생 명렬표 초기화를 하고요. 그 다음에 성취 기준으로 작성하기라고 하는 버튼이 있는데요. 이 버튼을 클릭하면 네, 성취 기준과 관련되어 있는 설정 버튼이 나옵니다. 저희 2015 개정교육과정과 2022 개정교육과정을 지금 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네, 두 개의 선택 버튼이 있고요. 저는 2015로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학교급을 선택합니다. 중학교 그리고 2학년 과목은 과학이라고 작성하겠습니다. 이렇게만 작성하고 AI 성취 기준 추천받기를 클릭해도 성취 기준을 추천해 줍니다. 그러면 중학교 2학년 대상 학생들의 과학 성취 기준을 다 이렇게 불러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되어서 이제 선택을 하고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여기는 1학년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뭐 음악이나 아니면 미술이나 이런 학년 구별이 학교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일단 중학교는 중학교 것만 뜨게끔 그리고 고등학교는 고등학교만 뜨게끔 그 다음 초등학교는 저학년, 고학년 네, 이렇게 나눠서 네, 나올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원하시는 부분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추천을 받고 싶다 하시면 이 과제 설명에다가 키워드 중심으로 작성해 주시면 되는데요. 뭐 열평형이라는 성취 기준을 추천받아 보겠습니다. 네, 성취 기준을 불러오고요. 아까와 다른 점이 뭔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보시면 첫 번째에 보시면 온도가 다른 두 물체가 열평형에 도달하는 과정을 시간 온도 그래프를 이용하여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요 성취 기준이 맨 위로 올라왔죠. 네, 이렇게 추천을 받는 겁니다. 나머지 것들을 같이 보여주는 이유는 아무래도 인공지능이 추천을 해주다 보면 저희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추천을 해줄 수도 있어서 다른 성취 기준들은 밑으로 내리고 추천받은 성취 기준은 위에 올라올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그래서 혹시 인공지능이 제대로 추천해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네, 요 밑에 있는 곳에서 한번 쭉 읽어보시고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국가 수준에 나와 있는 성취 기준은 모두 다 올라가져 있기 때문에 보시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취 기준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추가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두 가지 이상 추천도 가능합니다. 관련되어 있는 거를 하나 더 넣어 볼까요? 과학과 관련된 직업과 종류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두 개 이상 추천이 가능하죠. 그래서 만약에 이 두 개를 둘 다 이렇게 집어 넣으면 이 두 개의 성취 기준을 적절히 조합해서 문구를 생성해 줄 겁니다. 특성을 메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렇게만 성취 기준을 추가한 다음에 세특 문구를 추가해도 문구가 생성이 됩니다. 네, 이 두 개의 성취 기준을 적절히 잘 조합해서 세특을 작성해 주고요. 학생 개별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싶다. 네, 이렇게 관련된 내용을 다 이렇게 추가해서 작성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만약에 학생 개별로 조금 차별점을 두고 싶다라고 하시면 뭐 아까 했던 것처럼 창의성, 그 다음에 관찰력이 좋음, 그 다음에 안전한 실험, 네, 이렇게만 작성하고 문구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학생 개별로 다른 문구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싶으시다 하시면 저기에 있는 특성 메모를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